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회복지조사론 11주 1차 시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사회조사 방법의 기본 개념과 이론 체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조사론 과목을 맡은 김효 교수입니다. 본 강의 목적은 사회복지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인 조사 방법론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한 이론 습득을 넘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조사 설계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주 1차 시에서는 사회복지조사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개념부터 또 가설의 작성과 검증, 그리고 연역적, 귀납적 이론 체계까지 해서 과학적 조사의 논리적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본 강의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시각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학습 목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역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요. 각 목표는 사회복지조사론의 핵심 역량과도 직결되는 것들이고요. 향후 실제 조사 설계 및 연구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 지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 개념과 변수 위에 보실까요? 사회조사 방법의 기본 개념과 변수. 우리 용어에서 변수라는 말 특히 자주 나오고요. 개념은 조작적 정의, 개념적 정의에서 구분할 수 있겠고요. 먼저 이런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나올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변수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쓰는 것과는 조금 색깔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의 유형 구분인데요.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특정 개념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개념적 정의하면 일반적으로 사전적 정의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작적 정의는 사전적 정의와 조금 다르게 이 연구에서 필요한 정의를 따로 내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어떤 개념을 측정할 때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또 그런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연구자 본인이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가설의 이해와 적용인데요. 가설의 개념, 유형, 올바른 작성 방법 및 검증 과정을 이해하고 실제 사회복지 조사에 가장 적합한 가설을 작성할 수 있는 걸 도와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론 체계와 오류 파악입니다. 그래서 연역적, 귀납적 이론 체계의 특징과 상호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일종 오류, 이종 오류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목표는 기본 개념과 변수 이해고요. 정의의 유형 구분이고요. 가설의 이해와 적용, 이론 체계와 오류 파악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학습 내용입니다. 네, 이번 주 11주 1차 시에서는 다룬 학습 내용이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1부에서는 사회조사 방법의 기초 개념, 2부에서는 이론 체계와 논리적 관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조사 방법의 기초 부분 1부에서는요. 사회조사 방법의 펜이 두꺼워져 버렸네요. 예. 사회조사 방법의 기초에서는 사회조사 방법의 기본 개념, 또 변수 중요합니다.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좀 포인트 되시는 부분이고요. 가설의 정의와 작성 유형, 가설 검증 과정에서의 오류 이런 것들을 보시겠어요. 2부에서는 이론 체계와 논리적 관계를 볼 것인데요. 연역적 이론, 귀납적 이론 꼭 짚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연역적 이론은 보통 이론에서 가설로 관찰로 이렇게 하형식 접근이 이루어지고요. 귀납적 이론은 관찰에서 패턴에서 가설 끝에 이론이 들어가죠. 그래서 연역적 이론에서는 이론이 처음부터 나오고요. 귀납적 이론은 이론이 끝에 가요. 그래서 이런 걸 상형식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고도 있어요. 연역적 이론과 논리적 이론의 관계, 두 이론 체계의 상호 보완적 관계와 상호 사회복지 조사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학습 내용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조사 방법의 기초에
기본 개념 변수,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가설, 가설 검증에서 오류 이런 것들 보시고요. 2부 파트에서는 연역적 이론 체계 그리고 귀납적 이론 체계 보시겠어요. 네, 다음 파트 보시겠습니다. 네, 사회조사 방법의 기초에서 이제 사회복지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들과 도구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사회조사 방법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란 뭐냐, Social Welfare Research라고 하는데요. 사회복지 현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 지식 체계를 구축하고 실천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경험적 직관이나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론을 통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들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학문적 실천 과정이고요. 여기에 권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권위라는 건 예를 들어 저같이 교수자의 어떤 권위에 의존한다. 이건 무비판적이라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의존하지 말고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새로운 연구나 조사를 밝혀낸다면 훨씬 더 연구의 발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는 크게 첫째, 문제 발견, 둘째, 이론 검토, 셋째, 가설 설정, 네 번째, 자료 수집, 다섯 번째, 분석, 여섯 번째, 결론 도출, 이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정책 개선에 기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적 방법의 특징 보실까요? 네, 보시면 경험성. 경험적 증거에 기반해서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주관적 판단보다는 관찰 가능한 자료를 중시한다. 경험성이 있어야 주관적인 어떤 가치 개입을 좀 배제할 수 있고요. 또 더 객관적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자료를 중시하니까 경험한 것에 의한 증거 기반에 의한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논리성입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합니다. 사고의 일관성과 타당성이 핵심입니다. 객관성,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앞에 처음에 초기 배울 때 이런 말이 나왔었죠.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대상을 누가 실험을 하더라도 그 결론이 같아야 된다. 그럼 신뢰성이 높아지고 객관화할 수 있고 객관할 수 있다는 건 다시 말해서 일반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재현성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재현할 수 있다면 과학적 방법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수정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기존의 이론이나 결론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연구자의 윤리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얼마나 양심적으로 연구를 하느냐, 정확하게 하느냐, 신뢰할 수 있느냐, 얼마나 투명하느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연구 조사나 논문은 수정 가능하겠죠. 그래서 참 오늘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사회복지 조사의 이제 그 개념, 그리고 그 조사의 그 문제 발견부터 결론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것이 과학적 방법의 특징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경험성, 논리성, 객관성, 재현성, 수정 가능성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변수, variable인데요. 이 변수란 두 개 이상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개념 또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조사에서 현상을 설명하고 관계를 파악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변수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의하는 것은 과학적 조사의 출발점인데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독립변수라고도 하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독립변수를 X라고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원인이 되는 변수입니다. 인과관계에서의 원인. 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는 변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 상담 프로그램 참여 횟수 이런 것들이 독립 변수가 돼요. 이용 여부에 따라서 서비스 더 받을 것인가, 덜 받을 것인가, 참여 횟수가 많아진다면 이 프로그램이 좋다는 거죠. 참여 횟수가 계속 적어진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 볼 수 있겠죠.
독립 변수와 상반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종속 변수는 영어에서 표기가 y로 나타나는데요. 원인과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되는 변수로서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측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우울감 수준. 그래서 우울감이 증대되었냐, 낮아졌냐, 서비스 만족도 수준, 만족도가 높아졌냐, 낮아졌냐, 삶의 질이 향상되었냐, 삶의 질이 감소되었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네, 다음은 매개 변수인데 여기서부터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매개한다, 매개. 자, 여기서 매개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딱 그 사이에 위치하면서 영향의 경로를 설명하는데요. 자,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여부가 자존감 또는 사회적 지지의 매개 변수를 받아서 우울감 수준이 어떻게 나아졌냐 또는 서비스 만족도가 얼마나 좋아졌냐 이렇게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개 변수는 바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로 가는 가운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이것이 바로 매개 변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통제 변수인데요. 통제 변수도 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통계적으로 제거하는 변수예요. 그래서 이 통제 변수는 연령, 성별, 소득, 그래서 어떤 연구에 따라서는 연령에 제한을 둬야 되고 성별에 제한을 두기도 하고 소득에 제한을 두기도 하죠. 그래서 결혼 이주 여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에서 특히 어느 논문에서는 이 소득이 압도적으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결혼 이주 여성이 소득이 낮으니까 역시 삶의 질이 떨어지더라. 네, 이렇게 보더라는 것이죠. 뭐 사랑, 시어머니와의 관계, 뭐 자녀 의사소통 이런 것이 삶의 질의 결정타가 아니었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통제 변수 무엇을 넣을 것이냐 이것도 역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들어가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바로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변수의 예시에 보면 지금 연령, 소득 수준, 성별, 서비스 만족도, 우울 점수, 사회적 고립감, 뭐 기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독립 변수냐, 종속 변수냐, 매개 변수냐, 통제 변수냐라고 연구자 자신이 잘 설정을 해서 논문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접근하느냐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변수 중요합니다. 자, 특히 가장 기본적인 변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이 정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다음은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네, 그 사회복지조사에서는 개념을 특히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연구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위해서 필수입니다. 그래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는 서로 다른 수준에서 개념을 설명해야 하고요. 두 정의가 일치할수록 연구의 질은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개념적 정의 보실까요? 추상적인 개념을 언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사전적 정의와 유사하다. 그래서 개념의 의미와 본질을 이론적 수준에서 기술합니다. 예를 들어 우울이다. 그럼 이 사전적 정의, 개념적 정의는 슬픔, 절망감, 무기력감, 의욕상실, 지속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상태, 이것이 우울이다 말할 수 있고요. 또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받는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도움의 총합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만족도는 이용자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긍정적인 평가의 정도이겠죠. 그러나 조작적 정의 조금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조작, 행동, 지표로 정의하고요. 연구에서 실제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명시합니다. 그래서 우울이다. 그러면 사실 정의와는 다르게 어떤 척도에서 볼 것인가? 그래서 이게 PHQ-9 척도에서 본다고 되어 있죠. 최근 2주간 잘 못 잔 날, 이걸 이제 척도로 본다. 이제 식욕 부진 빈도 등 9개 항목의 합산 점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고요. 사회적 지지는 어때요? 사회적 지지 척도 SSQ에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12개 문항의 평균 점수로 사회적 지지를 조작적 정의한다. 측정 가능해야 된다고 했죠? 다음 서비스 만족도. 최근 3개월간 이용한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5점 척도로 응답한 점수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요. 이렇게 조작적 정의는 개념적 정의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동일한 개념도 연구 목적과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조작적으로 정의될 수가 있다. 그래서 타당도란 바로 조작적 정의가 개념적 정의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는지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 정의는 역시 사전적 정의와 유사하지만 조작적 정의는 측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설이 되겠습니다. 가설. 예, 가설이란 2개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잠정적인 설명 또는 예측으로 과학적 조사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 그런 명제, 검증이 안 됐어요. 실험 안 한 거죠. 조사를 통해서 지시되거나 기각될 수도 있는 뭐 이런 것들이 가설이죠. 기각된다면 뭐예요? 지시되면 이 가설이 설득력이 있는 거고요. 기각된다는 거 검증할 필요가 없다든지 뭔가 가설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잘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기각이 되겠죠. 그래서 가설은 단순한 추측으로는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검증 가능해야 돼요. 실험 가능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가설의 요건은 무엇이냐? 예, 명확성입니다. 그래서 사용된 개념과 변수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하고요.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검증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실제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측정이 불가능한 개념은 가설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자, 간결성입니다. 예,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표현한다면 이건 또 오히려 이 연구를 잘 하시는 분은 훨씬 더 간결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연구 내용을 잘 안다든지 잘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명시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론적 근거가 명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존의 이론이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가설의 중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1부의 사회조사 방법의 이제 지금 기초 부분을 쭉 하셨고요. 우리가 여기 쉬운 부분이 있네요. 잠깐만요. 지금 기본 개념 파악을 하고 있었고, 자, 이번에 2부 파트에서는 2부 파트 가기 전에 자, 가설의 유형을 보고 와야 되겠네요. 자, 가설은 그 내용과 변수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분류가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자, 기술 가설과 차이 가설, 상관 가설, 인과 가설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술 가설은 특정 현상이나 변수의 특성을 기술하는 가설이고요. 단일 변수에 대한 예측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래 가설 자체가 예측이긴 합니다. 서울시 노인의 30%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예측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서울시 노인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 30%라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지. 차이 가설은요,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예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 두 집단, 어떤 대상을 비교할 것이냐. 여기 지금 예를 보시면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요. 남성보다 여성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집단은 남성과 여성이 되겠어요. 다음 상관가설입니다.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을 예측하는 관계가설의 하위 유형인데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이용 기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어때요? 서비스 이용 기간이 길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 짧으면 어때요? 만족도가 낮아질 것이다. 이런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인과
가설은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기적인 상담 참여는 우울감을 감소시킨다. 그러면 독립 변수, 원인은 정기적인 상담. 종속 변수, 결과는 바로 우울감을 감소. 그래서 원인이 정기적인 상담, 결과는 우울감 감소. 이렇게 이어진 게 인과 가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설 검증 과정에서 오류인데요. 통계적 가설 검증 과정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오류는 실제 현실과 통계적 판단 간의 불일치에서 비롯되고요. 사회복지 조사 결과 신뢰성과 직결돼요.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보시면요.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가 있는데요. 일종 오류는 실제로는 귀무 가설이 참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잘못 판단을 해서 이 귀무 가설을 기각하는 오류예요. 사실 기각해서는 안 되는데 즉 효과나 관계가 실제로 없는데도 있다고 결론 짓는 그 오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이름으로는 이렇게 false positive라고 해서 허위 양성이라고도 하고 또 알파 오류라고도 하는데요. 예시해 보시면 실제로는 새 프로그램 효과가 없는데 이 상담 프로그램은 우울증 개선에 유의미 효과가 있다. 결론을 잘못 내리는 경우죠. 예, 다음 이중 오류는요. 우리가 베타 오류라고도 하고요. 앞서 1종 오류는 알파 오류라고도 합니다. 이종 오류, 베타 오류. 실제로는 귀무 가설이 이때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잘못 판단해서 귀무 가설을 채택하는 오류인데요. 즉 효과나 관계가 실제로 있는데도 이때 없다 이렇게 결론 짓는 오류입니다. 네, 다른 이름으로는 false negative라고 하고 허위 음성인데요. 예, 그래서 이 베타 오류, 이종 오류는 관계가 실제 있는데도 없다라고 하고요. 일종 오류는 관계가 없는데도 있다라고 결론 짓는 거 반대로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네거티브가 이게 부정, 뭐 음성 이런 뜻을 다 같이 갖고 있죠. 그래서 네거티브하다. 예, 그래서 없다. 포지티브하다, 일종 오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네, 이 정도만 아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론 체계와 논리적 관계에 들어가겠습니다. 2부 파트인데요. 네, 지우개로 좀 지우겠습니다. 자, 2부 파트에서는요, 내용에 보시면 연역적 이론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적 이론 체계는 일반적인 이론이나 원리에서 출발해서 구체적인 현상을 설명한 가설을 도출하는데요. 시작이 무엇이냐, 이게 일반적인 이론이 앞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 탑다운 방식이라서 하향식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론을 논리적 타당성 경험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이제 접근 방식이고요. 이론은 이미 존재하고 있죠. 근데 특수하게 관찰로 이동을 합니다. 이론,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기존 이론의 예측이 실제 자료와 일치한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 이론이 존재해요. 양적 연구와 친화성 있죠. 그래서 주로 양적 연구. 양적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대표적이죠. 그래서 가설이 필수인데요. 조사 전에 명확한 가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역적 이론은 탑다운 방식으로 이론에서 가설, 가설에서 관찰, 관찰에서 검증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예, 이제 귀납적 이론책인데요. 귀납은 연역과 좀 상반되게 말어먹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귀납적 이론 체계는 구체적인 관찰이나 경험적 자료에서 출발해서 끝에 이론이 도출되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관찰 들어가죠. 패턴을 발견해요. 그리고 가설을 설정하고 원리, 이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자, 결론이 이론으로 가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상향적 접근이다. 상향식 접근이다. 영어로는 바라먹. 이것이 귀납적 이론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체계를 다시 한번 비교하는 내용을 보시면요. 자, 여기서 연역적 이론은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논리적 이론 귀납적 방법을 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역적 이론은 논리적 일관성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원리에서 출발해서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자, 좀 지우개를 더 씌울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론에서
이제 가설도 들어가고 그다음 검증하고 관찰이 들어갔죠.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죠. 하향식 접근이다. 귀납적 방법은 어때요? 바람 업, 이제 상향식 접근인데 관찰부터 저 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관찰하고 새로운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고 이 패턴에서 가설을 설정한 다음 이론을 도출한다. 그래서 이론이 끝에 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화살표 잘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론으로. 그 연역적 방법은 어때요? 이론에서 이렇게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